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뭔가 한 공간 이루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식이 뭔가 한 공간 이룬다. 한 공간이라는 자체가 어, 의식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자, 전체 의식의 영역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한 공간의 마음과 느낌이라는데 여기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느낌에 대해서. 어. 이제 잘 알다시피 한 공간이라는 것은 어, 의식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체 의식을 얘기합니다. 전체 의식.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알다시피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전체를 보고 그 전체를 보는 가운데서 부분을 봐요. 예를 들어서 요 다간을 보면은 전체를 보고 여기 이제 모양, 색깔 이래 보는데 일상생활에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모양, 색깔을 보는 같이 생각되지. 전체 의식이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본다는 것은 별 인식이 없어요. 근데 어, 의식을 발바닥과 정수리 두면은 의식 영역이 커지거든요. 이 전체 의식입니다. 그 전체 의식이 분명해질 때 이 생각의 흐름도 훨씬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잡생각도 훨씬 줄어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걷기선 명상할 때 발바닥과 정수리 의식을 두고 걸을 때 한 공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공간의 마음과 느낌이라는 특히 느낌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예. 네, 간단한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걷죠. 그럼 대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땅 기운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맨발을 걸으면은 발바닥에 자극이 강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느낌이 좋아서 느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느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발바닥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약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주면서 강하게 느끼려고 하죠. 그러면 발에 힘 주고 그러면서 강하게 느끼려고 하면은 강한 느낌이 오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다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명상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느낌이 돼서 좋은 느낌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키고 무덤덤한 느낌은 어리석음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좋은 느낌을 추구하려고 하고 싫은 느낌을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느낌은 결국 감각적 쾌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삶의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느낌은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느낌에서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느낌은 순수하지 않아요. 과거 경험의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악수를 탁 하면은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슬쩍 잡는 사람이 있고 땀이 배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땀이 배어나고 이러면 뭔가 두려워하거나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게 과거 경험하고 관련된 거예요. 현재 느낌이. 그래 이런 느낌이 순수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게 느끼는 게 명상이 될 수 없고 느낌에서 모든 감정과 생각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이게 직감과 추론을 통해서 느낌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느끼는 걸 명상이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다리에 자꾸 힘을 주고 다리가 아픈 것이냐 하는 것은 느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느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냐? 느끼려는 의도로 발전합니다. 그 명상하시는 분들이 잘 범하는 오류예요. 그때부터는 명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리마을에 와서 명상하시는 분 중에서 자기는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면은 느끼려고 한 거예요. 이 느끼려고 하는 게 명상인 줄 알고 느낌에서 발전해서 느끼려고 했다 이게요. 그럼 느끼려고 하면은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도 손에 느낌이 없으면 이게 물건을 못 잡습니다. 발바닥에 느낌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엉덩이 느낌 없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물건을 잡고 걷고 앉고 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없다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명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경전에도 나오고 논술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건카는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극기 선명상에서는 발바닥이 되겠어요. 발바닥 감각이 되겠어요. 예, 발바닥이란 감각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은 이제 땅을 밟고 땅이 되겠죠. 네, 식은 이제 바로 촉각 의식을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가 만나면 그냥 이렇게 딱 발바닥 땅이 딱 만나면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바로 촉각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경식이 삼자가 만나면은 촉이락 하는 게 생겨요. 이 촉이락한 접촉을 얘기합니다. 접촉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수락하는 그 감각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감수 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감수 작용이 뭐냐면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상이락하는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 요거는 이제 표상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 요즘은 이것을 지각 작용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행이락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 상카라라 그래요. 상카라. 그 요거는 이제 형성 작용입니다. 그 형성 작용은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켜서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게 의도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의도가 상카라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판단 작용이죠. 판단 작용인데 요 시가 같습니다. 난조 여기에서 이제 근과 경을 만나면 이제 요 또 삼자가 이렇게 만나 또 촉이 또 일어나죠. 그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느끼려고 하는 것은 요 상카라입니다. 이게 느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느낌은 여기서 일어나죠. 내가 접촉해가지고 대상과 접촉해서 여기 딱 일어나는데 느끼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 느낌은 앞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심리가 딱 전개가 되는데 느끼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느낌 볼 수 없죠. 2단계 앞에 느낌이 일어났던 것이죠. 느끼려고 할 때는 느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려고 막 하는 게 느낌이 없다 이게야.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샷디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는 직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느낌을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느낌을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직관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렇게 2단계 앞에 느낌이 사라지고 없는데 계속 느끼려고 느낌을 찾아다니니 되겠어요? 느낌은 접촉에서 일어나는데 접촉되지 않으면 느낌 안 일어나요. 느낌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느낌은 인식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판단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생기려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기능이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느낌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본다든지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느낌으로 오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근거를 해서 그 그림이나 사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갖다가. 그래 느낌 자체에는 판단 기능이 없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아는 알아차림이란 샷디라는 인식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수행은 시작돼, 명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형성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과 저것 결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형성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 심리가 일어날 때 어떤 문제 발생하는가 하면은 착각과 왜곡과 환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저 상카라를 멈추게 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고 집중 명상 사마타 수행이고 상카라를 해체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빠사나입니다. 이빠사나는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명상 관심이 없으시고 건강을 위해서 그러신 분들은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느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 느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난중에 발이 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발이 아파오는 망가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상을 하실 것 같으면은 느끼려고 하는 느낌과 느끼려고 하는 것은 명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느낌이야말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느낌이라는 것은요 느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그렇게 알면 돼요. 얘기하자면 싫으면 싫다고 알고 좋으면 좋다고 알 뿐이에요. 거기서 좀 더 이제 싫은 데서 탐욕으로 분노로 이어지면 안 되고요. 좋다고 해서 탐욕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알아차리면은 좋음에서 끝나지 거기서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고 싫으면 싫다고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거기서 끝나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명상의 효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공간의 마음과 느낌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느끼려고 하는 것은 한 공간, 마음의 한 공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 얘기는 그런 겁니다. 마음이 즉 의식은요 암과 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확실히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안다 하는 거와 본다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능을 담당한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본다 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걸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안다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꿰뚫어 보는 거죠. 예. 꿰뚫어 보는 알미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 진리를 가릴 수 있는 힘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저런 걸 담당하는데 느낌은 네, 아니올시다 하는 거고요. 이 근경식이 삼자가 만나 가지고 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 일이 일어나죠. 이런 심리는 전부 다 이 심리 현상이죠. 예, 바로 의식을 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심리를 심소라고 얘기해요. 심소유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줄여가지고 심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희망에 소속돼 있는 현상 이런 뜻이에요. 이 희망을 번역하면 전체 의식입니다. 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말꼬리 잡고 얘기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인식하는 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 전체 의식을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시야도 넓어지고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인식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오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잡념도 훨씬 줄어들고 생각의 흐름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망상 속에 산다는 게 괴롭잖아요. 무엇을 제거하느냐? 망념과 잡념이라든지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지 생각 자체를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각이라 하는 게 바로 대상을 안다는 걸 얘기하고 인식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주해능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면은 무기에 떨어진다. 무기는 멍해진다. 멍청해진다는 거죠.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앉아있도록 호응같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무기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여를 깨달으면은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여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죠.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고 바뀌지 않아서 같을 여자를 써요. 그 진여예요. 우리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고 일어나고 사라진 망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 진여를 깨달으면 진여의 작용이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부가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가지고 해서 요리를 하면 선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해서 요리를 하다가 화가 나가 칼을 찌르면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칼 자체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칼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마음에는 요리가 되지만 악한 마음에서 흉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에서 생각을 쓰면은 그것도 사람들 이익되게 해서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내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것이 되는 거죠. 도둑질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생각이 결국 우리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인식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한 공간의 마음과 기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운에 대한 얘기를 좀. 이걸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운이라는 게. 자, 마음이 있고 그다음 몸이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면요. 흙, 물, 불, 바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흙은 뭐 단단한 뼈라든지 우리는 살이라든지 장기 같은 거, 뭐 손톱, 발톱 뭐 이런 한 20가지거든요. 물이라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체액입니다. 불은 체온을 얘기해요. 그럼 바람은 뭔가 막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기운입니다. 예. 이 에너지가 바로 바람의 요소예요. 몸은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을 움직이고요. 또 입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움직여요. 얘기하자면 기운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운을 잘못 알면은 문제가 생긴다. 대염척영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고자 하면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예. 몸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기운이 일어나고 몸이 기운이 일어나면은 걷고자 하는 암시가 일어나고 가짝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움직여 걷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걷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걷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은 두 번째는 몸의 기운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암시가 생기고 네 번째는 걷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대염척영 주석서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갖고 몸과 마음, 특히 바람이 없은 기운의 관계를 얘기하면은 이 둘 관계는 자연스럽죠.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운의 이게 기락하는 바람 요소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한다 이게죠. 인위적으로 기운을 움직인다. 그러면 기운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기운을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명상이 될까?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심안이 안 생겨요. 심안이 안 생깁니다. 마음의 눈, 예?
마음의 눈이 생기질 않아요. 이게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샤티락하는 알아차림을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몸에서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뭐 딱딱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잡념이 이제 사라지고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에 가면은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찰나산매가 생깁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고요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안노파시라고 해서 관이 생깁니다. 관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힘 안이에요. 딱딱한 거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부드러움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얘기하자면 거친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힘 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빠사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게 물질 현상의 과정과 그걸 지켜보는 정현상의 과정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지혜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머리를 써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 구분이 돼요. 알아차림이란 이 한 가지 인식수단에 의해서. 그때서야 이제 지혜가 생긴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알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 요 뒤꿈치로 해서 엄지 발가락 딱딱 닿으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면 의식이 발바닥에 안 벗어나요. 그러면 하행기가 좋아지는 거죠. 힘주고 걸을 필요가 없어요. 사뿐사뿐 걸으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저절로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마음을 한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식을 발바닥 두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 그 하나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는 성품,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 대상이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는 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의식을 발바닥과 정수리 동시에 두고 그러면 의식 공간이 커진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의식 공간이 커져요. 자,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의식을 발바닥에 여기에 두고 요 두면은 그 다음에 손가락에 또 같이 두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의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커지면 몸 기운이 달라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이 있는 곳이 기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대로 요 잘 보시면은 자연스레 몸에 이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힌 길을 다 열어버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의식 공간을 키워버리면은 결국 보는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보는 성품은 불변입니다. 안 바뀝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 안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있으나 없으나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감았다 떴다 해보면 알아요. 눈을 이렇게 감아 있어도 감겨 있어도 안에 늘 뜨가 있어요. 보고 있어요. 눈을 떠도 보고 있고 감고 있어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 있는 게 똑같아요. 동일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몸과 한 공간을 이루면 거기뿐만 아니고 주변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 마음이 크게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주와 한 공간을 이루면 엄청나게 커지죠. 마음 자체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이렇게 얘기죠. 동서남북 팔방 상하까지 온 우주로 마음을 무한하게 확장시키라.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정의 마음. 그게 사무량심입니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무한히 확장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의식 공간이 커지면은 위축되는 마음이 없어진다. 게을러지고 잠만 자는 일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륵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그것도 정형적 우울증 증상, 조울증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의식이 확장되지 않는 보통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을 확장하면 그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공간을 확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발바닥에만 의식 두고 걷는다는 게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죽지 않는 것을 얻겠다는 얘기예요. 숨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그걸 체득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원각이라 그러기도 하고 열반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가에서는 이것을 진공묘유라 그랬죠. 한 물건, 예, 일착자, 그리고 본지풍강, 본래 면모 다양한 이름을 갖고 또 주인공 이런 말을 써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극기선 명상은 선자가 없는 거는 이는 목적 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확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기선 명상 핵심 잡기. 죽음 명상. 죽음 명상을 왜 해야 할까? 저 죽음 명상에서 이제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죽지 않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죽음 명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이제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핵심 잡기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농부가 있는데 꽤 잘 사는 농부예요. 이 비유입니다. 부인이 4명이나 있습니다. 부인이 4명이에요. 첫째 부인은 늘 함께하는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은 돈 주고 산 부인. 세 번째 부인은 만나면은 그냥 떨어지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하는 부인. 네 번째 부인은 1년 가서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부인입니다. 내도 밭에 일만 하고. 어느 날 농부가 이제 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먼 여행을 간다는 바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테 가서 먼 여행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뭐냐면 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 혼자 가십시오. 아니 추우면 입혀주고 더우면 식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하는 부인인데 자기를 사랑 안 한대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두 번째 부인한테 가서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은 이제 돈을 주고 산 부인이요.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 혼자 가라. 그래서 세 번째 부인한테 찾아가니까 그래도 산정을 봐서 내가 저게 성밖까지만 내가 전송하겠다. 그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성 밖에다 그냥 무덤 쓰고 손 흔들고 말잖아요. 가족들이. 네 번째 부인은 아이고 당신이 가겠다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자기 마음이야. 첫 번째 부인은 자기 몸뚱아리예요. 몸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부인은 재산이에요. 재산도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 세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가족, 친구, 친척들이 죽음에 동행 못합니다. 그냥 애도하고 말죠. 네 번째 부인이 자기 마음이에요. 죽음에 뜨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핵심은 이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려면 우리가 죽음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죽음 명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사유하는 거죠. 생각할 사, 생각할 유. 이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환기시키고 게으른 마음을 부지런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죽지 않는 진실을 찾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걸 보리심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죽음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는 총 9가지가 단계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줄임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차를 한 잔 마시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덤을 떠올려가지고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얘기하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하셔야 돼. 다시 꾸미기를 한번 해야 돼요. 의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창문 햇빛이 들어오고 다실이 밝아. 내 앞에 자상이 놓여 있고 창문 이 밖에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의식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관에 이제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차를 넣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차를 우러내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다 차를 다 마시면서 차 맛을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차를 마시면 감지해 보면 점점 약해지면 차 맛이 없어진다 하는 거 알겠. 사람도 반드시 이와 같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죽음의 근원은 뭐냐? 죽음은 반드시 온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사유를 해야 돼요. 죽음 반드시 온다. 그러면은 내 삶은 점점 줄어들고, 삶은 줄어든다. 점점. 세 번째는 수행의 시간도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수행해야 된다. 우리 삶은 한계가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죽음 명상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자경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려. 극기선 명상 안에 그래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앉아서 자경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경선, 거울 경자 앉아서 거울 명상하는
한다는 얘기예요. 거울 선명상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